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성형외과 김재우 원장입니다. 원장님 가슴 축소 수술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이 흉터로 고민을 좀 많이 하나요? 다른 걱정들도 당연히 많겠지만 수술 전에는 흉터 걱정이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본인이 이전에 어디를 다쳤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았는데 그 흉터가 안 좋았던 경험이 있거나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중에 수술했는데 흉터가 안 예쁜 거를 직접 간접적으로나마 좀 이렇게 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더 많으신 거고, 실제로도 그렇고 환자들이 상상하기로도 그렇고 가슴 축소하고 나서 생기는 흉터는 생각보다 조금 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슴 축소 수술 같은 경우는 흉터가 되게 크게 생기는 편인가요? 요즘은 원체 이제 흉터를 적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모든 분야에서의 트렌드고, 그 중에서 이제 성형외과는 뭐 뺄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축소 수술이라는 특징상 큰 가슴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흉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는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에 비해서도 더 크게 남나요? 가슴 확대 수술은 아주 적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커지는 거 대비 필요한 절개창은 뭐 3.5cm 내외 그 정도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가슴 축소 수술을 할 때 네네. 이제 흉터가 좀 어디에 어느 정도로 생기는지 혹시 조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가슴 축소 수술을 할 때 사용되는 절개법에 따라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슴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있겠죠. 예뻐진 가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흉터가 적게 남는 방법은 이렇게 유륜 절개에만 흉터가 남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흉터 면에서는 가장 장점이 있지만 가슴을 너무 많이 줄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거상을 많이 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그거를 단지 흉터만 보고 이 유륜 절개만으로 많은 가슴을 줄이거나 아니면 거상을 많이 하게 되면 모양이 또 예뻐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는 적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긴 수술 이제 절개법은 유륜 절개와 더불어 요 밑으로 이렇게 수직 절개가 남는 겁니다. 이 수직 절개의 길이는 짧은 경우에는 한 6, 7cm, 긴 경우에는 한 8, 9cm 정도가 되게 됩니다. 물론 아주 큰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남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O자 절개가 있는데, O자 절개는 흉터가 이 밑에 이렇게 길게 가슴 밑선을 따라서 길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O자 절개 같은 경우에는 수직 절개 플러스 밑선 따라서 남게 되는 그 흉터 길이, 밑선에 생기는 흉터 길이만 가슴 둘레가 한 80에서 85 정도인 분들은 한 20cm 내외가 돼요. 한쪽 가슴에. 가슴 모양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라운드처럼 돼 있기 때문에 한 20cm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양쪽이면 한 40cm, 그리고 가슴 둘레가 90이나 95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좀 더 길겠죠. 25cm 내외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길이는 꼭 가슴 둘레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니고 환자분의 다른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되는 거는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흉터를 싫어하잖아요. 네. 그럼 저렇게 큰 수술법들은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O자 절개를 아예 하지를 않고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저도 옛날에는 O자 절개의 그 긴 흉터가 너무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면 수직 절개로 이렇게 좀 큰 가슴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서 O자 절개를 하지 않고도 수직 절개로도 충분히 작고 예쁜 가슴을 만들 수 있다는 제 스스로의 확신이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더 이상 O자 절개는 하지 않고 수직 절개로 수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륜 절개가 더 작잖아요. 네네. 근데 원장님께서는 유륜 절개보다 수직 절개 좀 더 선호하시는 네. 이유가? 유륜 절개보다 제가 수직 절개를 선호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슴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모양이 크고 처진 분들은 밑으로 처져 있어서 가슴이 밑으로만 처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도 옆으로도 많이 이렇게 넓어져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누우면 옆으로 이렇게 다 가슴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작게 만들었을 때 가슴을 이렇게 안쪽으로 좀 모아서 좀 봉긋하게 만들어주는 술식이 필요한데, 이거는 유륜절개로는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직절개가 조금 남더라도 가슴의 모양을 위해서 수직절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모양 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흉터가 사람마다 다르게 생길 텐데 네네. 이렇게 영향을 미친 요새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흉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술적인 요소,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의 요소가 있는데, 수술적인 요소는요, 첫 번째는 의사의 이제 숙련도나 노하우겠죠. 이제 봉합하는 노하우, 수술하는 노하우.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피부의 비율과 남게 되는 가슴 조직의 비율이 쉽게 표현하자면 1대1 비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피부가 모자르지도 않고 너무 남지도 않고 1대1 비율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경험이 많이 없거나 하시게 되면 피부는 많이 잘랐는데 그 안에 조직을 많이 남기게 많이 못 잘라서 안에 조직은 많이 남게 되는 경우는 너무 피부가 팽팽한 거죠. 그러면은 흉터에 걸리는 장력이 너무 높아져서 흉터가 예쁘지 않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환자 요인이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의 체질적으로 흉터가 조금 안 예쁘게 조금 더 진하게 착색되거나 혹은 흉터가 좀 튀어나오는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대신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치료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최대한 빨리 좀 더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 혹은 주사 치료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나가면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은 이런 흉터 잡기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쓰고 노력을 하시는지? 쭉 이렇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흉터를 예쁘게 하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흉터를 어떻게 해서든지 짧게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흉터에 따른 리스크는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흉터가 2배가 되면 결국은 리스크도 2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흉터를 가장 작게 남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오자절개를 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환자분의 경과를 제가 직접 체크를 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흉터 관리법을 환자분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레이저 치료라든가 약물 치료라든가 주사 치료 같은 거를 겸해서 한다 그러면 그 환자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흉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슴이 크면 불편한 게 너무 많죠. 가슴 밑에 땀 차고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옷 입었을 때 뚱뚱해 보이고.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단순히 흉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안고 산다? 그거를 몇십 년을? 저는 그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흉터는 요즘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치료법이나 아니면 관리법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개선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병원 오셔서 상담받아 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된다는 거를 잘 숙지하고 또 잘 따라 하신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흉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흉터를 넘어서서 수술 끝나고 나면 어깨나 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흉터보다는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가슴 축소 수술을 추천해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